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36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태도의 품격 주인공들한테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최근에 아주 보물 같은 친구를 한 명 발견을 해서 오늘 태도의 품격 영상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마이걸의 효정양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마이걸의 팬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칭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마이걸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우연히 효정양의 아주 멋진 모습을 발견을 했고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져서 많은 모습들을 찾아봤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효정양의 팬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멋있는 친구고 사랑스러운 친구고 기특한 친구고 대견한 친구고 보물 같은 친구라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양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더 꼰대 라이브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효정양을 빼고 나머지 멤버들이 효정양에게 몰래카메라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뭐 이 프로그램 성격이 꼰대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멤버 중에 한 명인 승희양이 외제차를 사겠다고 막 신나서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효정양이 어떻게 꼰대처럼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꼰대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단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차라리 냉장고 우리 숙소에 있지 않냐? 아니 언니 이거 고퀄이잖아. 다르잖아 이거. 아니야? 고퀄이잖아. 내가 이거 자 여러분 진지해지지 맙시다. 자 힘들어. 내가 이거 해놨다. 뭐야? 내가 이 차를 뽑을 거야. 와 대박. 야. 아 진짜? 야 그럼 진짜? 야 그거 얼마야? 잘하신다. 되게 진짜 연기 너무 나는 파란색을 일단 별로 여기 컬러가 있거든. 근데 내가 내 몸이랑 연비랑 그거 따져봤을 때 민? 괜찮겠더라.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일로 와. 그러니까 효정양은 이게 몰래카메라인지 모르고 오마이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알 같은 포인트 하나, 분명히 승희양이 외제차를 사려는 게 리더로서 걱정도 되고 말리고 싶어요. 근데 곧바로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서. 왜냐? 방송 촬영 중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내가 리더로서 승희에게 차를 사는 걸 반대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방송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나간다는 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라고 했고 결국엔 안 돼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물론 그 방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었지만 효정양은 그걸 몰랐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승희에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방으로 데려간 거죠. 리더로서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순간적인 장면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멋있죠? 자, 계속 볼게요. 괜찮은데 안 말하고 이게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회사에서 화가 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요즘 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무언가를 살 때에는 제가 뭐 이래 해서 사게 됐다. 제가 원래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게 꿈이어서 사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모은 돈이랑 뭐 어떻게 합쳐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사님 우리 약간 소박하게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소박하게 좋아하시는. 아이고. 소박하게 외제차. 네, 소박하게 미니를 사. 아 이게 너가 무차를 산건 상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기만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게 돼서 이제 이사한테 저희 이제 좀 약간 길어지죠, 네, 얘가. 엄청. 네, 일전에서 끝나지 회사한테 않고. 통보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갑자기 우리끼리 다 놀러 나갔어. 근데 우리가 놀러 나가고 숨을 안 한참 쉬네요. 들어와서 저희 회사 놀러 가자. 계속 그냥. 이게 낫냐? 아니면 저희 진짜 놀고 싶어서 우리 1시간, 2시간만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서 너네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화를 내지 않잖아. 자, 보세요. 방으로 승희양을 데리고 와서 효정양이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이 꼰대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뭐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말이 길어집니다. 뭐 꼰대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꼰대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효정양의 말이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정양이 승희양을 설득하는데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효정양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인 승희양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장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 진짜로 평상시에 모든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도 지금 효정양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의견을 이해시켜서 바꿔야 돼 라고 할 때 효정양처럼 내가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정양은 그런 의미로 말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꼰대라고 포장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효정양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멋진 모습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 보고 진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효정양이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세히 보면 효정양이 하는 말이 꼰대처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가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코 쉬운 설득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효정양의 리더로서의 탁월함을 느꼈는데 이 방송에서 효정양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언급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효정 씨 리더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싫은 소리, 잘하는 소리를 해야 될 많이 때도 하죠.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쓰는 본인만의 어떤 스킬이나 뭐 스킬. 철학 뭐 이런 게 있어요? 멤버들의 입장을 먼저 앞에 말을 해야 돼. 약간 너네가 이러고 싶어하는 거는 알겠는데 깃밥을 깔고 부담스러워. 깃밥을 깔고 너네 마음 나도 똑같아. 나도 너네랑 같은 입장이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렇게 나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건 나는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잔소리다. 자, 보세요. 지금 뭐 이거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효정양의 말에 뒤이어서 이경규 씨가 잔소리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거 진짜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 만나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리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신경 쓰지 않는 리더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그래 너 외제차 사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런데 회사 입장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제차를 사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효정양은.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 프로그램의 컨셉상 꼰대, 잔소리 이렇게 몰아가고는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효정양의 이 모습들을 너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꼰대 못 만나서 그런데요, 이건 꼰대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배려심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효정양이 얘기한 이 기술을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멋있죠? 자, 이번 장면은 제가 효정양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끼고 기특하다고 느끼고 대견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한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세요. 보다 더 큰 쾌감을 느껴봤다고요? 제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생활력이 강하죠. 네, 생활력 진짜 강하고 굉장히 즐겼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사실. 그래서 홀서빙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족발집에서 홀서빙을 하면 족발. 이제 홀 지배하는 그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손님이 딱 나가시면은 한 4테이블 정도 딱 비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분 좋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우는 게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친구 보고 너 잠깐 쉬어 하고 내가 테이블 4개를 싹싹싹 그래? 병막 병몇 개씩 그런 거 들고. 좋아해? 오늘은 10병이 나갔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치우기 날이 치우기 다리. 쌀. 네, 경험 들어가요. 쌀.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언니가 지금. 네. 됐어, 쉬어라. 고생했어. 제 아기 힘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르바이트 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막 저 진짜 너무 미치겠는데 이 쾌감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치우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나는 나보고 왜 불쌍하대? 난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뭐지? 이랬어. 자,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식당 사장님이 계신다. 그런데 내가게 효정양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다. 그거 완전히 로또 맞은 겁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외식업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외식업 서비스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보물 같은 친구입니다. 외식업 관련해서 이런 직원을 갖는다. 이런 아르바이트생을 갖는다. 진짜 복 터진 겁니다. 사장님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효정양이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했던 아르바이트들을 이렇게 쾌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이 쾌활함과 이 건강함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저는 효정양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표현하지만 이 생활력, 그리고 또 하나 이 효정양이 가진 이 현실 감각, 이게 진짜 큰 재산이거든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바를 했다고 쳐요. 알바를 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막 병 치우는 거 보세요. 이 친구가 그 알바를 할 때 자기가 맡은 임무와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친구들 혹은 아르바이트를 써본 사장님들은 느끼겠지만 같은 아르바이트를 같은 기간 하더라도 효정양처럼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진 친구들, 그리고 그 사소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숙달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허송세월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리 일을 오래 해도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해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모든 친구들이 다 효정양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효정양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시절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뭘 해도 잘할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생활력이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효정양이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불쌍한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거는 이 불쌍한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불쌍한 리액션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불쌍한 리액션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방송에서 패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너 진짜 멋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닌데, 야 너 병 그거 10개 어떻게 다 치우냐, 이런 식의 발전적인 리액션, 그리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든 아니면 또 뭔가 안 좋은 사정이 있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견하고 멋진 일입니까? 그건 결코 불쌍한 일이 아니에요. 설령 마음속으로는 좀 측은하고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절대로 그 불쌍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이 사람에게, 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효정양처럼 건강한 친구는 저 안 불쌍한데요? 라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누군가의 시선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군가의 조금은 힘든 처지나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정양이 너무 잘 보여준 거죠, 이 장면에서. 소주병 10개 치우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테이블 치우는 걸 쾌감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 쾌감 아는 친구 진짜 흔치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거 칭찬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효정양의 예쁜 모습 한 장면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착해. 진짜 착해. 무대 퇴장하면서 사인 요청한 팬이 있어서 무대에서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매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매너는 결국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에요. 매너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너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실행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실행력이라는 건 결국은 내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배려 있는 행동, 멋진 행동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너를 잘하는 사람은 몸을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할 때는 야, 쟤 몸 진짜 가볍다, 야, 쟤 몸놀림이 진짜 경쾌해, 쟤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이 진짜 많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매너의 측면에서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 몸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자유롭게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매너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몸을 덜 움직인다고 해서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몸을 얼마나 많이 움직여 봤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을 경쾌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야 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쟤는 좀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효정양이 지금 보여주는 이 무릎을 꿇고 무대에서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효정양은 평상시에 얼마나 경쾌하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돌 그룹으로서 춤도 열심히 추고 춤도 잘 추는 친구지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라는 거, 이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를 강의하는 제 눈에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이 장면 굉장히 사소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효정양이 팬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할 때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멋있죠? 자, 오늘 태도의 품격 영상에서는 오마이걸의 효정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효정양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력을 키워왔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 세상에 감사한 일 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정양이 팬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팬에게 느끼는 감사한 마음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말에서도 느껴지고요,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도 느껴지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효정양이 진짜 잘 웃어요, 여러분들. 네, 웃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효또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효정이 또 몰랐어 라는 뜻인데, 무대에 맞는 곡에 맞는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약간 차가운 표정을 지어야 될 때도 있고 도도한 표정을 지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센 카리스마를 표현해야 될 때도 있는데, 모든 멤버들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효정양만 혼자 밝게 웃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정이만 컨셉을 모르고 또 혼자 밝게 웃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효정양은 웃음의 양이 진짜 많은 거예요. 당연히 웃음의 질도 너무 좋아요.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왜 그렇게 웃냐, 안 웃는 게 더 힘들다라고 표현도 하고, 앞에서 팬들이 막 환호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할 줄도 아는 친구고요,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도 아는 친구인 거예요. 진짜 보물 같은 친구입니다. 저는 오마이걸의 팬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효정양의 팬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좋아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아주 멋진 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효정양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효정양의 이 멋진 마음들, 이 멋진 행동들을 칭찬해 주시고 크게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서 부족하다라고 선입견을 갖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배울 점이 많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지만 진짜 저 부분은 나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멋진 친구였습니다. 네, 오늘 태도의 품격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매너 하시다가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